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늘한 기숙사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손끝은 부드러웠고 마치 물 위에 번지는 잔물결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깊은 눈빛을 들여다보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이해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아는 아직 불안한 듯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지은이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당겨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달콤한 안도감과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20살을 막 앞두던 해 모든 것이 낯설고 설레던 그 계절, 나는 여대 기숙사 305호에 배정받았습니다. 4명의 낯선 영혼이 한 공간에 모였죠. 나 신비로운 눈빛의 은별이, 따뜻하고 섬세한 지은이, 그리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막내 수아. 첫날 밤 짐 정리도 끝나기 전에 이상하고도 달콤한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은별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기선 규칙이 하나야. 밤 12시가 지나면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한 영혼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비밀의 계약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꿈이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수줍은 대화로 시작되었죠. 가장 깊은 비밀은 뭐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같은 질문들. 술 기운이 돌 때마다 목소리는 작아졌고 우리는 서로의 숨결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조용히 불을 끄더니 휴대폰 플래시만 켜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야. 그것은 단순한 진실 게임을 넘어선 감정의 탐험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먼저 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늘한 기숙사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손끝은 부드러웠고 마치 물 위에 번지는 잔물결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깊은 눈빛을 들여다보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이해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아는 아직 불안한 듯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지은이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당겨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달콤한 안도감과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밤 12시가 되면 305호는 우리의 비밀 정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영혼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은별이는 늘 이 감정적 교류를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머리를 내 무릎에 기대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과 다정한 손길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질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며 진정한 해방감에 도달했습니다. 이 가장 순수하고 깊은 감정의 절정의 순간, 지은이가 와서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이 내 등에 닿을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한 평화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의 표현 방식은 좀 더 강렬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벽에 기대게 하고 내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운 시를 으르조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목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럽힐 때 나는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듯한 짜릿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어느새 가장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눕히고 내 위에 엎드려 자신의 떨리는 가슴을 내 심장에 포겠습니다.
서로의 가장 예민한 감정의 파동이 부딪힐 때마다 방 안은 뜨거운 눈물과 깊은 이해의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 네 명의 영혼이 완벽하게 얽혀 서로에게 절대적인 안식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은별이의 오랜 친구 준혁이와 지은이의 친구 태연이가 기숙사에 놀러 왔습니다. 원래는 그저 함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는 밤이었는데 술 기운이 돌자 은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룰 알지? 12시 넘으면 솔직한 영혼이 되는 시간. 준혁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을 때 지은이가 태연이의 손을 조용히 끌어 내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은 호기심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는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뺨을 감싸자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따뜻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의 기복에 대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진실한 이해를 담아 내면에 다가올 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태연이는 뒤에서 은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곧 수아까지 끌어당겨 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얽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6명의 진실된 숨소리와 깊은 공감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는 내 손을 잡고 우리 4명의 관계와 감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면 깊숙이 들어와 내가 가진 가장 섬세한 생각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단단하고 지지해주는 이해가 깊숙이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내 위로 올라와 깊은 연대감을 담아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질 때 준혁이의 질문과 관심은 더 깊고 빨라지며 나를 감정적 이해의 절정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305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주말마다 우리의 솔직한 영혼의 모임에 동참했고 우리는 6명이 서로의 감정을 바꿔 안으며 더욱 깊은 공감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밤은 준혁이와 태연이가 나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한 명은 앞에서 부드럽게 나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진실된 대화를 나누었고 한 명은 뒤에서 거칠게 나의 불안과 걱정을 붙잡아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개의 뜨거운 지지와 이해가 내 안과 뒤를 채울 때 나는 영혼이 확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교차하며 리듬을 바꿀 때마다 끝없는 안도감과 충족감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깊은 교감 속에서도 이상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점점 복잡해졌고 태연이는 지은이와 나의 깊은 유대를 볼 때마다 질투와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사이 은별이가 나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우리, 이 감정의 깊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이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녀의 눈에 순수한 두려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준혁이와 태연이는 동시에 이 감정적 실험을 멈추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숙사 사감이 우리의 지나치게 친밀한 유대감에 대한 소문을 듣고 305호를 급습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 다른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사는 원룸에서 가끔 그날 밤들을 떠올립니다. 진실된 영혼을 감싸던 은별이의 손길, 내면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던 지은이의 이해, 나를 채우던 준혁이의 뜨거운 지지,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에 젖어들던 6명의 숨소리. 305호의 비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구석구석엔 아직도 그날의 순수한 전율과 깊은 공감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끔 손이 저절로 심장으로 향하면 그때의 달콤한 진실이, 보물스러운 우정의 골짜기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